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유정입니다. 다 복면들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드디어 마곡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애터미 사업을 한 5년 9개월 정도를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3번 정도 센터를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 사업 초기 시절을 봤더니 우리 등촌센터에서 정말 초기 시절을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보이지 않을 때 미래를 내다보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공항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사업의 중기를 맞이해서 또 정말 또 열심히 한 1년을 뛰었었고, 이제 드디어 마곡으로 와서 이 사업을 완성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업은 어느 시점인가요? 나는 내 사업의 초기이다, 중기이다, 완성기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고 치면, 저희가 이 건물을 약 18억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취득세가 거의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취득세가 나왔고, 또 정말 많은 부가세, 기타 등등 인테리어 비용, 많은 물품 구입대 해서 억 소리가 나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서 이 멋진 센터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대미팅실에 저 사물함을 싹 버려버리고 하얀 걸로 그냥 쫙 양쪽에 이렇게 새로 맞추기를 좀 이렇게 희망을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거의 모든 시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후원, 협찬을 해주신 거를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금액으로 어떤 그 후원금으로 후원하신 분도 있고, 또 물품을 지원하신 분도 있고, 또 정말 소중하게 마음을 이렇게 또 담아주신 분도 있고 해서 정말 그 정성에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뭐 상상 이외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협찬을 해주신 분도 계셔서 정말 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이게 구입을 할 때 그냥 뭐 돈이 있어서 더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 이자를 뭐 내야 된다는 등, 또 이렇게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감당한다는 등, 이런 거는 우리 센터장님의 몫이에요. 그죠? 센터장님이 알아서 해야지,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우리가 뛰면, 정말 열심히 뛰어서 내 사업을 여기서 완성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신다면 그건 우리의 몫일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게 이 성공의 사업장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사를 오자마자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저희가 헐렁헐렁하게 한 70% 60%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정말 오자마자 이렇게 꽉 찰 정도로 포화 상태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우리 센터장님 좀 머릿속에 엄청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또 어떻게 늘려야 되나 이제 하는 고민을 이제 하고 계실 건데,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쓰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옆에 딱 뭐가 있어요? 수협. 저기 우리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협은 자기들이 분양을 받았대. 분양. 기업은행은 임대를 얻은 건데 수협은 분양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건물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분양이 이제 100% 다 끝난 상태고, 이제 몇 군데 임대가 나와 있는데, 아마 정말 여기가 포화 상태가 돼서 부족하면 센터장님이 또 다른 층을 또 휘짓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하여튼 좋은 느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마곡 일대를 사실 이 애터미 사업에서 이렇게 뭐 강남의 최요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의 이 마곡에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상상 초월인데, 하여튼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여기에서 사업을 완성시키자는 그런 마음으로 뛸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품는 그 마음, 뭐라고 얘기하나요? 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품은 초심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초심은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기대감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어떤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레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 입을 벌리고 침들이 닦으시고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주무시다가 놀래가지고 막 침도 닦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레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초심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소원을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가사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소원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은 이 소원이 내 소원을 이루어줘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이 없다면, 바라는 게 없다면 이루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심은요, 열정이잖아요. 열정, 뜨거움. 어떤 사람은 옆에만 가도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감당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뭐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애터미를 하는 건지 정말 사업을 하는 건지 왜 나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열정, 뜨거움, 이 열정도요, 이 뜨거움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한다면 컴퓨터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나요? 열심히 노는 사람이 놀면서 또 공부를 해요. 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열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뜨거움도 이 때가 있다는 거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뭐든지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하면. 내가 억지로 하면 힘들고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 사업이 정말 재밌고 나는 애터미 얘기를 안 하면 하루 종일 재미가 없어 하시는 분. 애터미 얘기가 아니면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너무 즐겁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이 애터미를 몰랐던 이분한테 애터미를 전달해서 알게 하기까지가 너무 스릴이 넘치고 재밌어. 아, 내 회원이 또 멤버십이 한 명이 늘었구나. 또 내 소비자가 또 한 명이 늘었구나.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매번 뭔가를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억지로 하는 거야. 이게 연금속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처음에 이거 비우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닥 그러니까 이게 초기 3개월의 마음을 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을 때요. 이 뜨거울 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성공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초기 3개월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판매사도 가버리는 거잖아요. 왜? 못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너무 많이 알고 나면 도전이 안 돼. 도전이.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못 모를 때 판매사도 가는 거고요. 정말 초기 때 열심히 뛰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초기 몇 개월 동안을 진행시켜 놨을 때 내 사업이 나중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 초기의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하면 내 몸이 습관이 엉망으로 길들여져 버려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 애터미를 만났을 때 그 설레임으로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초심은 어떤 마음인가요? 초심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애터미 교육을 조금 한 달, 두 달, 세 달 받았던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분들을 초대하신 분은 어때요? 초대하신 분은 다 안다고 하고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복장이 터지잖아요. 복장이. 네. 우리 스폰서님이 3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 조금 알아듣더라. 그때 조금 알아듣더라. 여러분 애터미의 이 뒷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맥을 못 잡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일 맥을 알고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시면 그 견디는 힘, 또 내가 미래를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맥을 모르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초심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생각했을 때, 출발점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처음 비전을 보고 막 설레서 시작했을 때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파트너가 한 명만 생긴다면 정말 잘해줘야지. 혼자 밥 먹을 때 막 옆 테이블에 붙어서 밥 먹고 할 때는 내 파트너가 한 명만 생긴다면 내가 반찬집에서 맛있게 싸워가지고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희 갑자기 또 왜 이 생각이 나나. 저희 남편이 영업을 할 때, 제가 전직에 있을 때 같이 영업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때 이 멀쩡한 남자가 이제 처음 사업을 중간에 시작하니까 파트너가 없잖아요. 파트너가. 자기 밑에 사원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원 한 명을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정말 힘들게 해서 여성 한 분을 나이는 한 50대인지 하여튼 여성 한 분을 리크루팅 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본인이 계속 마음속에 뭘 품었냐면 조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미팅 테이블에 둘러가지고 팀별로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혼자인 거야. 다 팀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부르짖었겠죠. 한 명만 내가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말 한 명이 여성분이 리크루팅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테이블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생일의 느낌으로 케이크를 샀대. 케이크를 사가지고 딱 조회가 끝나고 이 처음 한 명이잖아. 촛불 하나를 켜놓고 리크루팅 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다음부터 안 나와. 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요 보세요. 내 대실적이 있고 내 소실적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있으면 대실적이 있고 소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실적은 너무 잘 돼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내 파트너이 아니에요. 내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소실적인 사람이 없어. 네? 그런데 이분이 한 명을 초대해서 리크루팅해서 데리고 오면 테이블에 소실적하고 딸랑 둘이 앉아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분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와서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안 되는구나. 부담스럽겠어요? 안 스럽겠어요? 이게 처음에 편한 마음으로 와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어제도 어떤 그 젊은 20대 사장님이 한 분을 초대를 해왔는데 이분이 전직에서 화장품 영업회사를 좀 다녔대요. 초반에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막 전달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비싼 것도. 그래가지고 그날 오자마자 몇백만 원을 팔아가지고 뭐 상을 받았는지 하여튼 칭찬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 지점에서 뭐 1등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위에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스폰서지만 거기 직급자가 이제부터는 나가서 팔아오세요라고 했다가 놀래가 그다음부터 그 회사를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막 팔아오거나 뭔가를 막 실제로 싸가지고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만남의 사업이에요. 만남의 사업.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써보고 좋은 걸 계속 나불나불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무점포 무자본인 이 회사가 있는데 너도 써봐 전달을 하면서 내가 써보고 좋은 그 느낌을 전달을 하면서 나와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일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담 없이 시작이 좀 돼줘야 돼요. 물론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고 막 사업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강한 비전을 줘서 땡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나 혼자만 딸랑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그냥 한 명만 해서 한 명을 초대해서 딸랑 둘이 앉아있으면 이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밥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분이 반찬을 싸와도 부담스러워. 너무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분이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가끔씩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은 묶어가지고 다른 분하고 같이 앉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몇 명 섞어서 앉아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도 다 내 파트너라고 이렇게 대실적 소실적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내 파트너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테이블이 좁아서 난 여기서 따로 또 테이블 또 하나를 만든다. 또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다 치우면 또 나갈 거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대실적이고 소실적이고 그러면 뭔지도 모르는데 소실적이 자기 혼자 딸랑 앉아있으니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그 부담이 크겠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에 또 이렇게 몇 분이 같이 합류를 해서 이 팀이 또 이렇게 이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두루두루 여러 명 있으면 이분이 편안하겠죠, 마음이. 요분하고만 계속 종일 얼굴 맞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두루두루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냥 그렇게 앉아서 같이 또 이렇게 팀을 활성화시키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커져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초심의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만남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가 초심의 마음은 제가 조금 전에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이게 내 능력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방판 사업, 영업은 나의 능력으로 판매를 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고 마진을 남겨서 내가 50만 원짜리 제품 뽑아다가 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에 팔아서 마진을 남겨 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화술, 나의 기술, 나의 어떤 탁월한 능력, 인맥 이런 걸 갖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뭘로 성공하는 거예요? 팀의 능력으로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내 라인의 능력으로 함께 가는 재심합력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능력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나의 능력인가요?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네, 내 팀 전체의 능력.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이 전체의 능력으로 또 내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조금 일이 잘 되고 초심 때는 한 명만 파트너가 있었으면 내가 뭐라도 다 해줄 것 같은 간쓸게라도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파트너가 한 명, 두 명, 세 명 늘고 또 일이 잘 되다 보면 또 나중에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오토 판매사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오토 판매사만 되면 또 오토 판매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점점 겸손함이 사라지고 이제 교만이 싹 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레임도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급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뒷담화, 뒷소리 이런 걸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위험한 직급자는요. 이 직급자가 자기의 파트너를 붙잡고 이 파트너를 붙잡고 또 자기 밑에 파트너를 흉보고 다니는 이런 직급자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분이 지금 본인하고 잘 맞고 친하다고 해서 이분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다녔다가 언젠가 이분과 사이가 조금 삐그러지거나 나쁜 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이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네, 이게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맥 사업이거든요. 관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엮여서 이렇게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팀워크 자체가 무너지면요.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꼭 할 말만 해야 돼요. 일에 관계돼서 할 그런 말들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좋은 얘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혼내고 잔소리하고 흉보고 남 헐뜯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 우리 가슴 속에는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대요. 2마리의 늑대가. 어떤 늑대? 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가슴 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 한 마리는 착한 늑대. 그래서 나쁜 늑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눈을 뜨시오. 남을 계속 이렇게 혼내는 이런 늑대가 살고 있고, 또 한 마리의 착한 늑대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 2마리 늑대가 항상 내 가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항상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뭐였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들이 어떤 늑대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늑대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남을 흉보고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 우리가 초심불망,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직급자분들은요, 특히 남들이 관심 있게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또 이렇게 꿈이 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급자의 좀 다운 모습을 좀 이제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애터에서 꿈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뭐 에이전트, 판매사, 뭐 팀장 이렇게만 하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국장, 본부장, 로얄 막 계속 가실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나의 모습도 갖추는 연습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하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뭐 눈도 못 뜨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뒤집잖아. 신생아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뒤집는데 엄마가 왜 뒤집냐고 때리는 엄마 있어요? 안 뒤집히면 걱정이잖아. 얘가 뒤집을 때가 되는데 안 뒤집히면 걱정이잖아요. 뒤집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기요. 기잖아요. 애가 기는데 못 기게 묶어놓는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기다가 나중에는 쓰게 되고 자꾸 넘어지다가 쓰게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뛰다가 걷고 달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부모가 걱정을 안 하듯이 이제 직급자분들도 서서히 이게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곡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먼저 건물은 좀 사실 좀 어땠어요? 낡았잖아요. 철거 대상 건물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철거 대상이야. 이거는 그냥 막 흐트러지게 있어도 뭐 그냥 그닥지 이렇게 표시가 안 났단 말이에요. 여기다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딱 버려도 그냥 뭐 별로 그냥 외부나 아니나 뭐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문제 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모양새로 갖추느냐는 다 우리가 하기 달렸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이제? 뭐 하나 버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하나 버려.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세상에 그 복도가 다 타일이잖아요. 타일. 뭐 하나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끌고 오면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막 관리실에 쫓아내려오는 거예요. 기승한다고 끌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가지고 무거운 걸 다 끌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끌면 또 어떻게 알고 되는지 알고 봤더니 CCTV가 있어가지고요. 층층마다 다 CCTV가 있는데 우리 센터 바로 앞에 CCTV가 바로 있어요. 은행 앞에.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서 몇 명이 다 카메라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건물도 깨끗이 사용해야 되고 이제 깨끗이 해서 멋진 센터로 만들었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 초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또 더 빛나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 행동도 그만큼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불편하시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행동을 못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도시락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 한가득 전단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먹을 게 들어있었잖아. 먹을 게. 근데 이제 쓰레기를 제대로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도 조금 나와야 되는 거 도시락도 먹을 것만큼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지키다 보면 습관이 되면 어떨까요? 습관이 되면 또 금방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에이전트일 때, 판매사일 때는 열심히 소비자 만들고 열심히 애용하면서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또 팀장이 되고 나면 또 내가 기존 소비자 물론 후속 관리도 하겠지만 또 열심히 조직원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국장이 되면 또 본부장을 도전하려고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내가 업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이 간다는 국장이 이제 업무를 익혀가지고 사람들을 막 알려주고 이렇게 조직원들을 이제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 이게 어느 정도 그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음식 싸우는 것도 이제 좀 줄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같이 협동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 뜨거웠을 때 실행을 해줘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근데 열심히가 뭐가 열심히라고 그랬어요? 한심이가 10개 모인 게 열심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맥이 있는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생각을 실행을 하기 위해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목표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 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아무런 목표가 없고 내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요
몰입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에 대한 목표에 대한 열심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정말로 놀라울 만한 사실. 저의 그 한쪽 라인에 파트너님들 중에 뭐 교회팀이 있고 한 무대기 교회에서 오는 교회팀이 있고 막 성당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당팀 중에요. 두 분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비전을 보고 제대로 보고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했어요. 성당 일을 조금만 내려놓으셔라. 무슨 다 임원이야. 막 높은 임원이들이더라고. 막 총회장 뭐 이런 막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또 성당은 일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막 행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내려놓으셔라. 어차피 애터미를 선택했고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두 분은 그 말을 듣고 직분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하고 당분간은 직분을 맡을 수가 없으니 언제까지 좀 봐주시라 하고 직분을 다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은 두 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되셨고 본부장을 도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또 나머지 두 분은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 직분을 계속 지금까지 갖고 계세요. 그 두 분은 아직도 팀장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이제 또 어떤 비교가 적절한 비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고 어떤 비전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과 몰입, 대가집을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당분간 가족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가족과 지내는 시간들을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시간의 자유를 내가 완벽하게 갖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내 시간을 포기를 하는 거죠. 이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당분간 내가 일부를 포기를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몰입과 집중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하는 걸 다 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 그 임금님과 거지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거지가 막 그 골목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임금님이 그걸 본 거예요. 추운 데서 떨면서 구걸하는 거지를. 그래서 거지를 너는 내일부터 나와 함께 궁궐로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어요. 거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 거지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 이 거지 이 깡통과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거지 생활을 하면서 뭐 했어요? 그 깡통 하나로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깡통이 있었기에 자기가 살아남은 거잖아. 그래서 이 깡통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궁궐로 들어가고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래 좋다 치자. 근데 수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걸 떠먹고 살았던 그 수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자기는 왕자의 신분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을 때 나한테 큰 게 돌아온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열정을 느낀 이 비전을 본 초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받쳐줄 만한 뒷심이 있어줘야 돼요. 뒷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어떤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힘, 이 뒷심을 어떻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그거는 나 자신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나는 뭔가를 만났으면 끝을 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확신이 나 자신한테 없으면 해내지 못하는 거죠. 뒷심이 약하면 초심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뒷심은 어떠세요? 뒷심 잘 내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내적 갈등이 있어요. 어제도 파트너하고 싸우고, 네. 오늘도 파트너하고 또 싸울 거고, 내일도 또 싸울 거잖아요. 이 인간 관계이다 보니까 많은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갈등들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중심. 그래서 마음의 중심, 어떤 뿌리가 있어야 여기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다음에는 정말 그걸 받쳐주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맥을 가진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 열심을 뒷받침해주는 뒷심이 있어야 되고, 그 뒷심은 반드시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마음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며칠 전에 모 사업자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좋겠어요. 네, 이제 뭐 가만히만 있어도 다
돈이 들어오고 이제 뭐 다 만들었으니까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된다는 게 뭘까요? 저절로 된다는 거. 네. 그거는 수많은 반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일이. 그런데 계속 하지 않으면 일은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생한 기간이 있었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물론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는 나만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파트너와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내 파트너가 완벽한 성공을 이뤄내야 또 이게 이제 완전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터미 사업의 맥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반복해야 되나요? 뭘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복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공의 방법 있잖아요. 성공의 뭐예요? 8단계.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공의 8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만났는데 꿈과 여기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애터미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 나는 선택했어. 해보자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명단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구를 내가 애터미를 알려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인맥의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명단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초청을 했을 때 이분한테 뭘 해요? 사업 설명, STP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 하지 못해도 이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세미나를 안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일요 사업 설명회, 또 애터미의 어떤 세미나 이런 걸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 관리를 해야죠. 나는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와서 좋은 느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애터미를 다단계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업이야.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다단계야.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할 수 있는.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느낌이었으면 좋은 느낌대로, 나쁜 느낌이었으면 나쁜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뒷관리가 필요합니다. 뒷관리. 끊임없는 어떤 만남과 전화 작업을 통해서 뒷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네, 스폰서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상담은 어떤 스폰서와? 100을 가지고 시스템에 안착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상위 스폰서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스폰서와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상담하면 안 됩니다. 저 이거 때문에 미치겠어요. 형제단이라고 상담하고 있고요. 자기 밑에 파트너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혀 100을 모르는 진짜 업라인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데리고만 온 업라인일 수도 있어요. 내 위에 달려있는, 나는 여기 왔으면 내 위에 달려있는 업라인일 수도 있어. 나를 그냥 여기 데리고만 온 사람. 근데 이 사람은 100이었고 시스템에 안착이 돼 있지 않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스폰서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여기 애터미 알려준 고마운 업라인 안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또 100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런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복제를 시켜줘야죠. 이런 방법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일을 하다가 어제 나가서 누구를 만났더니, 어제 사업생을 두고 열심히 꿈을 갖고 누구를 만났는데 완전히 총을 맞았어. 어떤 사업자가 총 맞고 지금 5일째 안 나와요. 5일째. 그럼 여러분도 이걸 반복해야 돼요. 또 5일째 내가 총을 딱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또 출근을 해가지고 꿈과 목표를 또 이런 조회를 듣고 회장님의 이런 거를 듣고 또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또 비전을 비전이 상실된 걸 또 찾으셔야죠. 그래, 내 꿈이 얼마나 크고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데 이런 빅 비즈니스를 앞도 내가 그런 거에 내가 당할 거냐 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시는 거죠. 계속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명단을 추스리고
명단을 또 이렇게 재점검하고 하면서 순위를 결정을 해서 스폰서 상담을 해서 만나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이 4년간 5년간의 이 반복 속에서 리더스가 나오고 로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몇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또 하다가 또 멈추고 안 되는 거죠. 이 초기 시간 동안에 초기 몇 개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스폰서와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가입시킬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입시키지 마시고 우리 일맥에 따라서 어떻게 가입시켜야 돼요? 우리 일맥은 나로부터 단 2줄. 여러분들이 명단 받았다고 그냥 홀랑 가입시킬 줄 안다고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단 2줄로만 가입을 시키는 건데 이 가입시키는 게 그냥 2줄과 2줄, 2줄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이드로 뻗어갖고 여러분들이 인맥을 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입시키는 게 입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력. 네? 입력은 아무나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하는 방법만 알면 다 입력시킬 수 있어. 입력만 시키면 가입은 홀랑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가입이냐고요. 제대로 된 등록, 이 멤버십 순위 결정하고 위치 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스폰서와 항상 상담이 되어줘야 돼요. 이거 한번 잘못 따랐다가 사업이 1년, 2년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 파트너 한 분도 이 자기 인맥 하나를 실수로 옆구리로 빼는 것 때문에요. 이 사람이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실수를 한 명 내려놨는데 사업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이 좀 안 됐다고 이 사람이 좀 도와준다고 홀랑 자기 인맥에다 달아놨네.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또 누가 나오고 펼쳐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줄이 이거를 자기가 붙였으니까 자기의 어떤 책임이잖아. 책임. 내 인맥을 여기다 뻗쳐놨으니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2줄만 해야 되는 이 사업에서 줄이 지금 몇 가닥이 돼가지고 이 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중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펼쳐져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또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이 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돕지 않고 맥을 같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뛰어주면서 이 한 줄에 그래도 점수라도 좀 받쳐주고 사람이라도 좀 붙여주면서 으쌰으쌰 해줘야 이분이 또 2줄을 하면서 2줄도 같이 돌볼 건데 이분이 맥이 없으니까 이분이 혼자 생으로 2줄을 하는데 모든 원망이 여긴 거죠. 모든 원망이.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드라이빙 뎁스에서 이 2줄에다 열심히 생장점에다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맨날 걸려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또 자꾸만 펼쳐져갖고 줄이 또 뻗어나가네. 이 사람을 책임지려면 이 사람이 우측에 있는 누군가도 오면 헬프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막 계속 벌어져가지고 가닥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막 쫙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내 사업을 늦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려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또 아니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굉장히 일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일이 몰입이 돼가지고 쫙 2줄로 뻗어나갈 거를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달라지는, 볼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볼륨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명단을 받아왔을 때 상위 스폰서, 일맥을 잘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위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내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계속된 반복된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때까지? 언제까지? 이 성우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그러면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토 판매사가 뭐냐고요? 오토 판매사가 뭐냐고요? 어떤 분은 12번만 맞춰가지고 불려가면 오토 판매사가 됐다 뭐 이런 분도 있고 3번만 하면 오토 판매사다 레더나 막 수도 없이 많은 어떤 뒤연비어들이 떠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오토 판매사는 내가 그냥 그닥지 이렇게 점수를 저 밑에 있는 어떤 파트너는요 복이 좀 없죠. 복이 열심히 한때는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이게 인간관계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못했거나 또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거나 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때 열심히 했던 파트너 한 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파트너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궁금해서 어제 한번 전산에 들어가서 그분 그 전산을 이렇게 쳐봤더니요. 지난차 점수가 우측이 236만 보름 동안 15일간 좌측이 220몇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 점수가 계속 떠요. 오토 판매사죠 이건.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 거라도 먹고 쓰면서 점수 포인트라도 아는 사람한테 하나씩 전달되면 이거는 250이 훨씬 넘죠. 네. 그러니까 4번을 줬는데 236만 대 220 몇만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이분이 국장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분의 자측 파트너가 팀장이 둘이 나왔거든요. 네. 이분 자측 팀장 둘 나왔을 때 우측을 위해 스폰서들이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국장을 보냈죠. 근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죠. 물론 뭐 자기는 이제 어떤 사정에서 이제 못할 상황이 됐지만 이런 분들 가만히 있어도 사실 오토 판매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토 판매사라는 개념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막 건드리지 않아도 보름 기간의 좌우측에서 뭐 250만 250만 뭐 이거는 이제 다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오토 판매사입니다. 오토 판매사인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팔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거 메꿔서 250이 됐어도 일단 않고 자동으로 어떤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를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직급자 워크샵에 불려간다는 거는 오토가 된 지 한참 만에 불려가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오토라고 치면. 왜? 1년에 12번 정도 아니면 6개월에 12번 정도를 판매사 직급을 유지해야 본사에서는 부르는 거예요. 워크샵에. 왜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됐어. 왜? 자기가 안 만져도 계속 250만씩 맞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230만, 240만이 돼서 뭐 10만, 20만 조금씩 모자라는 걸 채워가지고 계속 이 직급이 유지가 되거든요. 채운다는 건 뭐 자기 집에 생필품도 있을 거고 한두 개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250만씩이 자동으로 계속 뜨는데 아직 오토 판매사 워크샵에 못 불려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그거는? 오토 판매사는 이미 됐지만 아직 12번, 이게 6개월에 아니면 1년에 12번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이미 점수가 이렇게 뜨는 거는. 근데 아직 이 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왜 이 기준을 뒀을까요? 혹시라도 자동으로 점수가 뜨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막 뭐 배팅을 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워크숍에 가기 위해서 몇 번 맞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오토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12번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은 오토로 인정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배팅을 치는 건지 저 사람이 막 집에다 싸놓고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자동으로 계속 점수가 이렇게 오토가 유지가 되는 사람을 진정한 오토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센터에도 애터미 사업 시작해서 사업한 지 한 달 만에 한 달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오토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팔아서 맞췄어요. 팔아서 그분이. 그러다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제 맞기 시작한 거죠. 근데 팔아서 맞췄어도 그거는 이미 오토는 오토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안 불러주지. 아직 12번이 안 됐으니까 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막 배팅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 점수가 유지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두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오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공의 8단계 방법대로 계속 움직이시면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이 뭐예요? 우리 일이 무점포 무자본 사업. 무점포 무자본 사업이잖아요. 점포가 없이 자본이 투자가 안 되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눈이 얼마나 밝은지요. 정말 막 매 눈을 가지고 소모주 눈이야. 근데 같이 가다가도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을 다 이렇게 보냐고요. 네. 지하철을 막 탔는데 저쪽 뒷칸에 우리 박명수 사장이 탄 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막 명수 사장이 탔다는 거예요. 저게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눈이 밝거든요. 네. 근데 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저희 1층에 치킨집 있잖아요. 치킨집. 또 밑에 뭐 무슨 총각 뭐 김밥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떡볶이집인지. 근데 이 치킨집이 저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망했더라고. 망해가지고 철수를 하더라고요. 또 잽싸게 또 그걸 보시고 거기서 필요한 걸 몇 가지를 딱 얻어오셨는데 네. 이분이 철거하는데 집기를 철거하는 데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에 이 재료를 보니까 다 고급이야. 얼마나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그릇부터 뭐부터 모든 게 다 고급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철거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애터미 사업은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돈 처음에 몇 천만 원, 뭐 1억 투자해가지고 뭐 이 설치 뭔가 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냥 몸뚱아리 오셔가지고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인증 딱 따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슨 막 큰 거 못해 한 것처럼 막 뭐가 뺏길 것처럼 벌벌 떨고 오셨잖아. 근데 우리 10원 한 번 투자 안 하고 무자본 사업이거든요. 그냥 들어왔거든. 네. 매몰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이 치킨집은 가게 얻을 때 보증금도 냈을 거, 보증금 다 까먹었겠죠. 문 닫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보증금 다 까먹었을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 다 오히려 철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 지금. 응? 쇳덩어리는 이미 뭐 어떤 데서 다 뽑아갔더라고. 쇳덩어리는 막 고물 장사들이 다 훔쳐간 것 같아. 네. 인테리어 비용 다 없어지는 거고, 또 그 가게를 돌리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 쓰면서 많은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돈이 뭐가 있냐고. 아주 그냥 1,000원을 타야 보증금 겨우 건지는 건데, 이것도 이미 내가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리스크가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차렸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정상화로 돌리기 전까지는 엄청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전단지도 돌리고, 치킨 원 플러스 원에서 막 전단지 돌리고 알리고 홍보하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이 가게를 홍보하는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단골 손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에 실패를 했겠죠. 단골 손님이 계속 생겨서 우리 집에 치킨을 이용하는 내 것이 맛있어서 또 싸고 맛있어서 계속 먹는 이런 단골 손님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굳이 내가 저기 하지 않아도 고정 손익분기점, 내가 손해는 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까지는 이 가게를 차려놓고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고도 이 사람은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성을 투자했죠. 자기 모든 걸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작하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이걸 다 까먹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무조건 무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단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말 이 사업에 망했다 해도 내가 손해보는 건 시간과 열정을 손해봤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고 치면은 초기 기간에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골 손님이 우리한테 말하면 멤버십인데, 그냥 멤버십이 아니죠.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멤버십이 아니에요. 단골 손님, 끊임없이 오는 단골 손님, 우리한테는 오토 소비자입니다. 내 이 애터미 제품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오토 소비자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애터미 제품을 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멤버십만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뭐 할 건데,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그 계보도 찾기만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이 끊임없이 단 몇 점이라도 몇천 점이라도 끊임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서 쓸 수 있는 이런 오토 소비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신제품이 하나가 나와도 팔려나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면서 내 레그 속에서 계속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여기 멤버십들이 달려 내려가면서 이 소비자가 써보고 좋으니까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이 소비자가 써보고 좋으니까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이러면서 많은 이 멤버십들이 나한테는 점점 단골 손님이 돼 가는 겁니다. 자동 소비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동 소비자를 통해서 내가 자동 라인이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나와 같은 오토 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 같은 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서 많은 조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데 다 한다 그러고 안 하는 거야. 나가서 누군가한테 망치를 맞았으면 그걸 해줘야죠. 오시아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지. 내가 이런 고객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애터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데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러면 그걸 상담해서 풀어야죠. 뭐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뭐가 맞는 건지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와도 상담도 안 해요. 막 꿀먹은 벙어리고, 이분 그냥 밥 먹을 때만 여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어야 되고, 내 사업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3년 반복을 하고, 3년도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와 있는 이런 단골 손님, 오토 멤버십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사업자로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나는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먼저 애용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내가 애용자인 사업이에요. 내가 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단골 손님을 만들 거예요? 내가 내 제품이 좋아서 애용을 해야 애용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판매가 아닌 전달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니 써봐, 먹어봐, 알아봐. 내가 먹었더니 이렇게 싸고 좋더라.
이렇게 보면 좋더라, 이런 게 좋아지더라는 거를 계속 전달하고 다니는 사업이거든요. 이 전달,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는 사업인 거예요. 만나는 사업.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지.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3명 이상 5명 10명은 계속 만나는 거죠. 한 사람을 오래 하루 종일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30분이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애터미를 반복적으로 알리고 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6개월 1년 안에 정말 오토 판매사가 돼 있고요. 정말 멋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멤버십이 끊임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때는 내 노력이 처음에 했던 노력의 절반도 안 하는데 막 늘어납니다. 또 다음에는 그거의 절반도 안 하는데 또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는 일은 없어지고 돈만 많아지더라.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은 없어지는데 돈만 많이 들어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초기에 열심히 해줘야 되는 이 기간이 초기 3개월, 6개월, 1년이 필요하더라. 많은 애용자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안 된다고 뽑는 게 아니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뒷심을 발휘해서 계속 그걸 완성시키는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 열심히 하다가 조금 파트너하고 뭐가 속상하다고 안 나와. 열심히 하다가 또 뭐가 어쩌다고 삐져가지고 그 파트너하고 말을 안 해. 그 파트너가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인데 그 파트너한테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 밑에 있는 이게 나입니다. 나가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이 A 파트너와 B 파트너가 친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야죠. 이 둘이 친해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잖아요. 내가 이들과 스폰서 파트너 관계이듯이 이들도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거든요. 그럼 이 둘이 친하면 이분이 모르는 걸 이분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전달하고 알려주고 관리를 하겠죠.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일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할을 못하고 내가 올빵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있음을 해서 내 일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라니까. 근데 이 둘이 친한 꼴을 못 봐. 나하고 친해야 돼. 이 너무 일백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일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점점 떠날 수 있는 사업을, 은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 밑에 중간 리더들이,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나의 할 일은 점점 없어지고 나는 위에서 이렇게 점점 전체적인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점점 일이 쉬워지는 일이 되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뒤집다가 기다가 일어서다가 걸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고 있어. 이 사람의 역할을 다 뭉개버리고 이 사람도 못 보고 자기도 못 크는 거죠. 언제까지 국장 가고 본부장 가고 로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거를 본인이 다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파트너들이 점수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스스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내 일을 점점 떠나셔야 된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막 본인이 스토커처럼 한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위에 중간 사람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나의 역할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이해하시고 우리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거다. 제대로 하는 거다. 맥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눈치코치가 있어야 성공하죠? 네.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앉으셨어. 그러면 쌤이 이제 조회가 시작이 돼.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착착착 앞에 앉으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뒤에 조용히 앉으면 너무 일이 진행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온 사람이 뒤에를 다 앉으니 늦게 시작돼서 들어온 사람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앞에 막 정신이 사납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 손을 잡고 온 데를 돌아다니시냐고. 놔두면 다 찾아서 앉아요. 그분이 눈이 없으시겠어요? 다리가 없으시겠어요? 그냥 빈자리 찾아 앉고 뒤에 스텝은 샘플로 있냐고요. 스텝분들이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을 붙잡고 이리저리 이게 남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거거든. 오늘 처음 오신 생초보라면 안내를 해야 돼. 처음 온 생초보가 나를 찾아온 거면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이미 몇 번씩 왔고 몇 달씩 다니고 있는 사람을 굳이 왜 내가 안내를 하느라고 그 난리를 치냐고. 이게 눈치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더불어서 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이지만 지금 청소 부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이 없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 센터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돌아옵니다. 테이블 갖고 있는 그 팀원들이 분리수거 한 번씩 해주시고 청소비는 별도로 이렇게 직급자들이 걷어서 하고 있어요. 전에는
청소를 직접 다 돌아가면서 팀별로 청소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일하기도 바쁜데 왜 청소까지 해야 되냐? 차라리 청소비를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급자분들이 청소비를 조금씩 걷어서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수고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 한 명이 청소하는 건데 200명이 어지르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청소하다 보면 조금씩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금방 여기 치우고 갔는데 누가 또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불만을 갖기보다는 정말 한 명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수월하게 좀 해주기 위해서 버릴 거 좀 조심해서 버려준다는 마음으로 같이 지키다 보면 훨씬 이게 모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는데 착한 늑대를 발동을 시키세요. 자꾸 이렇게 막 불평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좋은 쪽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 일이 잘 된다니까요. 빨리 잘 돼서 은퇴를 하고 싶어요. 저 최 회장이 막 잔소리를 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은퇴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이 멋지게 발전이 돼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착한 늑대 먹이를 많이 주시고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뒷심을 발휘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또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